울릉공항은 처음부터 가능성의 영역에 있던 사업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항공인프라 역사에서 도서 지역에 공항을 건설한다는 발상 자체가 전례 없는 도전이었고 그 중에서도 울릉도는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던 금지구역에 가까웠다. 섬 전체가 급경사와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사면은 곧바로 바다로 떨어진다. 활주로를 놓기 위한 기본 조건인 직선 거리, 안정적인 지반, 바람 조건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에 고립된 섬이다. 평균 풍속이 강하고 계절풍의 영향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며 파랑 조건은 연중 대부분 거칠다. 태풍이 접근할 경우 파고는 일반 항만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해안선은 파식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형된다. 이 환경에서 항공기의 이착륙을 감당할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자연 조건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기존의 항공공학적 기준으로 보면 울릉도는 공항 후보지로서 최하점에 가까웠다. 활주로 길이를 확보할 평탄지가 없었고 산을 깎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산을 깎으면 곧바로 바다와 맞닿고 바다를 메우자니 수심과 파랑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단순 매립은 파괴를 전제로 하는 선택지였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수십 년간 울릉공항은 계획 단계에서 번번이 좌초되었다. 기술적 한계보다 먼저 등장한 것은 행정적 회의론이었다. 비용 대비 효율, 유지관리 문제, 안전성 논란이 겹치며 울릉공항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육지공항조차 확장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도서공항은 정치적 부담이 큰 사업이었다. 특히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인프라다. 그러나 울릉도의 현실은 달랐다. 악천후가 이어질 경우 선박 운항은 수시로 중단되었고 응급 환자 이송은 기상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물류 비용은 상시적으로 상승했고 주민 이동권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공항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울릉공항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전환된다. 문제는 어떻게였다. 기존의 공항 건설 공식은 울릉도에 적용될 수 없었다. 육지를 깎고 바다를 메우는 방식은 파랑과 지반 조건 앞에서 무력했고 해상 활주로는 안전성과 유지 비용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졌다. 기술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선다. 울릉도라는 극단적인 환경이 기존 공법의 한계를 노출시키자 공항은 시험장이 된다. 이 공항이 가능해진다면 전 세계 해안과 도서지역 공항 건설의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누적될수록 이 사업은 점점 더 상징성을 띠게 된다. 울릉공항은 처음부터 실패 가능성을 안고 시작된 그러나 실패를 허용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이 긴장 상태 속에서 대한민국은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면 세계 어디에도 없던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울릉공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기술이 아니라 판단의 변화였다. 이 사업을 지역 민원이나 관광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하는 순간 답은 나오지 않았다. 울릉공항은 경제성 논리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구조였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이 공항은 처음부터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재정이 된다. 중앙정부는 울릉공항을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도서지역의 구조적 고립을 해소하는 국가 인프라로 규정했다. 이는 도로와 철도처럼 수익이 아니라 공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였다. 이 판단이 내려지면서 사업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비용을 줄이는 사업이 아니라 실패를 막는 사업으로 방향이 바뀐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요소는 안전과 국가 책임이었다. 울릉도는 기상 악화 시 수일간 고립되는 일이 반복되었고 응급의료체계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공항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지속적인 안전 리스크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는 더 이상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취약 구간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울릉공항은 전략적 인프라로서의 의미를 획득한다.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울릉도는 항공 접근성이 확보될 경우 단순한 생활편의 개선을 넘어 재난 대응과 공공 서비스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항공 접근은 물류와 의료, 행정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 요소였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기존 공항 사업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다. 표준 설계와 표준 공법, 표준 일정이라는 공식은 울릉도에서는 무의미했다. 대신 환경 조건을 중심에 두고 그 조건을 견디는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은 단계별 검증 구조로 전환된다. 단번에 완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설계 검토와
실험, 보강을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선택이었지만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울릉공항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을 기준으로 설계되기 시작한다. 정치적 부담 역시 이 결정을 통해 정리된다. 울릉공항은 더 이상 단기 성과를 노리는 사업이 아니었다.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유지되어야 할 국가 과제로 격상되면서 중단 가능성 자체를 제거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장치였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기술 개발의 문을 열어준다. 단순히 해외 사례를 가져와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울릉도의 조건을 전제로 새로운 공법을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기존 항만 기술과 공항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접근이 시작된 것이다. 울릉공항은 이 시점부터 건설 사업이 아니라 설계 실험이 된다. 정치적 결단이 기술적 모험을 허용했고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선택이었다. 불가능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순간이었다. 울릉공항의 기술적 전환점은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다. 파도가 멈추지 않는 바다 위에 어떻게 활주로를 올릴 것인가 라는 문제였다. 기존의 매립 방식은 수심과 파랑 조건 앞에서 배제되었고 해상 구조물 방식 역시 장기 안정성과 유지 비용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때 검토된 개념이 케이슨 공법이었다. 케이스는 본래 항만 방파제나 부두 건설에 사용되던 대형 중공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육상에서 제작한 뒤 바다로 이동시켜 설치하고 내부에 자중을 부여해 해저에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것을 공항 활주로의 기초로 사용하는 사례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이었다. 항만과 공항은 요구 조건 자체가 달랐다. 활주로는 항공기의 반복적인 하중을 견뎌야 하고 수평과 직선 안정성이 극도로 엄격하게 요구된다. 파랑에 따른 미세한 변형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케이스는 파도를 막는 구조물이었지 정밀한 항공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물이 아니었다.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적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기술진은 케이슨을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재정해야 한다. 각각의 케이슨을 독립된 구조체가 아닌 하나의 연속된 기초로 연결하는 개념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케이슨의 크기와 형상, 내부 격실 구조, 하중 분산 방식이 전면 재설계된다. 항만공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은 2단계에서 폐기된다. 특히 핵심이 된 것은 파랑 에너지의 분산과 흡수였다. 울릉도 해역은 반사파와 굴절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간으로 단순한 방파 개념으로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케이슨 배열 각도와 간격, 연결 구조는 수차례 수치 해석과 모형 실험을 거쳐 조정된다. 이 과정에서 파도는 막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어해야 할 변수로 취급된다. 시공 방식 역시 완전히 달라진다. 케이스는 육상 제작 후 해상으로 이동되는데 울릉도 주변 해역은 작업 가능 일수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파랑 조건이 조금만 나빠져도 설치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시공은 극도로 정밀한 시간 관리와 기상 예측을 전제로 설계된다. 공정 자체가 기상 데이터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한다. 케이슨 하부의 해저 지반 처리도 핵심 과제였다. 안반과 연약 지반이 혼재된 울릉도 해저 특성상 단순한 안착 방식은 침하 위험을 동반했다. 해저 정지 작업과 지반 보강 공법이 병행되며 각 케이스는 개별적으로 지반 조건에 맞춰 조정된다. 동일 규격이라는 개념은 이 현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계된 케이슨 공법은 항만 기술과 항공 인프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영역이었다. 전례가 없다는 것은 참고할 실패 사례도 없다는 의미였다. 모든 판단은 계산과 실험, 그리고 현장 검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울릉공항은 이 단계에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기술적으로 획득한다. 케이스는 더 이상 바다를 막는 구조물이 아니었다. 바다 위에 활주로를 떠받치는 기초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선택은 울릉공항을 불가능에서 실험으로, 실험에서 현실로 끌어내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 케이슨 공법이 설계 단계에서 현실성을 확보했을 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도면 위에서 가능하다는 결론과 실제 동해 한가운데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울릉공항 공사는 이 시점부터 계산의 영역을 벗어나 자연과의 정면 충돌로 들어간다. 현장은 항상 변하고 있었다. 바다는 하루에도 여러 번 표정을 바꾸었고 예보와 실제 파랑 사이의 오차는 작업 전체를 중단시키기에 충분했다. 시공 일정은 달력 기준이 아니라 파랑과 풍속, 조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재편된다. 작업 가능 시간은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단위로 계산되었고 그 시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수주 뒤로 밀리기도 했다. 케이슨 하나를 설치하는 과정은 단순한 운반 작업이 아니었다. 육상에서 제작된 초대형 구조물은 해상으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위험 요소가 된다. 이동 중 발생하는 미세한 충격과 기울기 변화는 구조물 내부 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이동 경로와 속도, 정박 위치까지 모두 사전에 시뮬레이션 되었다. 설치 과정에서는 정밀도가 생명이다. 케이스는 해저에 지정된 위치에 오차없이 내려앉아야 했고 수평과 정렬 상태는 항공기 운용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파도와 조류가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실시간 계측과 조정이 반복된다. 작업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고 내려놓고 확인하고 다시 조정하는 과정이 수차례 이어졌다. 육상에서는 동시에 산 절개와 부지 조성이 진행된다. 울릉도의 산은 단순히 흙이 아니라 단단한 안반 덩어리였고 절개 작업은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를 동반했다. 잘려나간 산의 일부는 다시 공항 부지 조성에 활용되며 현장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구조로 운영된다. 공간 하나를 만들기 위해 섬 전체의 지형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일 공정이 아니라 복합 공정의 병렬 진행이었다. 해상과 육상, 구조물 제작과 설치, 집안 보강과 계측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했다. 어느 하나라도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흔들리는 구조였다. 따라서 현장은 중앙 통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모든 작업이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된다. 사고 가능성은 항상 존재했다. 그러나 울릉공항 공사는 위험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을 계산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악의 조건을 기준으로 설계하고 그 조건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구조를 보강한다. 이는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 선택이었지만 바다 위 활주로라는 전례 없는 구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이 단계에서 울릉공항은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라 국가기술 역량의 집약체가 된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보정 과정을 거치며 공정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눈에 띄는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는 흐름이었다. 그렇게 공정률은 서서히 상승했고 숫자가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공정률 79%라는 수치는 울릉공항에서 단순한 진척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숫자에는 가장 위험하고 불확실한 구간이 이미 통과되었다는 함의가 담겨있다. 해상 기초구조와 핵심 케이슨 설치가 안정 단계에 들어섰고 육상 절개와 부지 조성 역시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이 가능해진 시점이었다. 이 단계에서 현장의 성격은 명확히 달라진다. 불가능을 검증하던 단계에서 가능성을 고도화하는 단계로 전환된다. 공정의 중심은 대형 구조물 설치에서 정밀 마감과 안정성 검증으로 이동한다. 활주로 기초의 미세 변형, 연결부의 장기 거동, 배수와 방제 체계가 핵심 관리 대상으로 부상한다.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작업들이 이 시기에 집중된다. 케이슨 상부 구조와 활주로, 본체 사이의 연결부는 항공기 하중을 반복적으로 전달받는 구간으로 장기 피로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었다. 이를 위해 계측 장비가 상시 가동되고 변이와 응력 데이터가 누적 분석된다. 공사는 보이는 속도보다 보이지 않는 안정성을 우선한다. 동시에 항공 운용을 전제로 한 환경 요소 검토가 본격화된다. 바람의 흐름, 난기류 발생 가능성, 접근 각도와 시계 조건이 실측 데이터를 통해 재확인된다. 울릉도의 지형은 바람을 비틀고 가속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활주로 방향과 주변 구조물의 영향이 세밀하게 분석된다. 이는 공항 완공 이후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였다. 공정률 79%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정책적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2단계부터는 중단이라는 선택지가 사실상 사라진다. 이미 투입된 구조물과 인프라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고 남은 과정은 완성을 전제로 한 관리의 문제로 전환된다. 울릉공항은 계획이 아니라 현실로 분류되기 시작한다. 현장 운영 역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다. 작업 흐름은 표준화되고 변수는 관리 가능한 범위로 축소된다. 물론 기상과 해상 조건이라는 외생 변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응 체계는 이미 경험과 데이터로 축적되어 있었다. 초기의 불확실성은 이 시점에서 대부분 소거된다. 이 과정에서 울릉공항은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낸다. 도서지역, 해상기초, 극한 환경이라는 조건이 겹친 상황에서도 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률 79%는 숫자가 아니라 선언에 가깝다. 불가능이라는 전제가 남은 과제는 완성이다. 그러나 이 완성은 단순한 준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울릉공항이 실제로 항공기를 맞이할 수 있는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검증이 남아있다. 이 마지막 단계는 기술보다 의미의 문제로